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때가 되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매매하거나 하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 역시나 생필품입니다. 그 어떤 생필품보다도 굉장히 비싼 생필품이요. 이 비싼 생필품을 거래하는데 많은 이들이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큰 실수를 하고 그에 따라 큰 손실을 떠안곤 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전문가의 코칭이 꼭 필요한 자리라고 하죠. 매매, 임차, 관리, 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부동산 가이드 시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정보들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뻔한 부동산 정보는 가라. 항상 남들과는 다른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임종욱 소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소장님과 저희 또 알찬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혹은 가져보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했다 하시는 분들 지금 알려드리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고지할게요. 02-2077-6354번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하기 조금 창피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02-717-1788번 이쪽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방송 중에도 방송 후에도 저희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는 사이에 오늘 또 부동산 전략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쳤을 만한 투자 전략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여쭤볼게요. 소장님.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샀다가 나중에 시세차익을 보고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서 리모델링이라는 어떤 또 기술적인 투자를 통해서 많은 부동산의 또 상승을 또 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모델링, 낯설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예, 오늘 말씀드릴 리모델링인데요. 자, 이 리모델링의 내용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투자했었던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재건축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근데 그동안에는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하나의 강자가 태어나고 있죠. 리모델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해서 이제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이 많이 좀 각광을 좀 받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나 또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것을 매입한 후에 인테리어나 또는 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전에는 신혼부부가 새로 입주할 때 이쁘게 꾸며서 살겠다라는 개념에서 이런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했지만 최근에는 오래된 아파트나 또는 또 저렴한 부동산을 매입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바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상가주택이나 또는 다가구 주택 이런 건물을 매입해서 이제 외부나 내부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 업종 변경을 통해서 이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리모델링은 약 3가지 정도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아파트 리모델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파리 대책에서 규제책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이 재건축 규제가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 최근 들어서 아파트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중에 가격 상승을 가장 많이 이끌어낸 것이 바로 강남 지역을 위주로 한 재건축 아파트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에 대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실행하겠다라는 것이 파리 대책의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즉 재건축 조합 승인이 난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 양도 양수가 제한된다라는 거. 그래서 재건축에서 조합 설립된다고 한 후에는 이 조합원 지위를 팔 수도 없고 사봤자 또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것처럼 이 재건축 규제가 상당히 셌었는데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간다라면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된다는 것이죠. 초과이익 환수제도 피해갈 수가 있겠고요. 리모델링 했을 때는 조합원 승인 이후에도
또 이런 양도양수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추진위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D등급 이상의 불량주택으로 반영된다면 조합 설립을 통해서 이제 사업 승인과 그리고 관리 처분, 그리고 나서 이주와 완공을 가게 되는데, 이 리모델링을 한다면 똑같이 추진이나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이 조합 설립 과정에서도요, 재건축은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리모델링은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사업 승인이나 관리 처분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시간도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빠르고 또 초과이익 환수 제도도 피해갈 수가 있겠고 또 조합원 명의 변경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더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아파트 리모델링은요, 지금 세대수에서 약 15% 정도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자, 재건축은 일반 분양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겠지만, 사실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 예전에는 수직 증축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아예 일반 분양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대수 약 15% 정도를 수직 증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증축된 만큼의 세대수가 일반 분양으로 나타나는 점. 그래서 세대수가 많게 되면은 똑같이 100세대의 15%냐 50세대의 15%냐에 따라서 세대수가 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많을수록 이 증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많아진다는 점. 그리고 또 면적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거는 이 면적 대비 30%를 확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9제곱미터에서 30% 확장하는 것보다는 84제곱미터에서 30% 확장하는 게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고 면적이 넓을수록 리모델링에서는 사업성이 좀 더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간거리가 넓을수록 좋은 아파트. 또한 15층 이상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15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수직 증축이 2개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으로 나올 수 있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15층 이상 된다라면 3층 이상의 수직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 분양에 대한 세대수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 부담금이 좀 적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타워형 구조보다는 판상형 구조가 리모델링하기에 좀 더 수월하다는 점이 되겠고요. 또 지하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할 때도요, 이 지하를 파는 거와 파지 않는 거에 대한 건축비가 상당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아파트라면 이 지하 공사비를 그만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했을 시에 추가 부담금이 그만큼 덜 나온다는 점이 되겠고요. 만약에 새로 파야 된다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특징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할 때는 이렇게 5가지 정도의 눈여겨보신다면 좀 더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좀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서울 지역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 추진한 리모델링 단지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부분보다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좀 더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또는 다세대주택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인테리어를 통해서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는 방식이 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독주택을 매입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있는데, 자, 이렇게 오래된 단독주택입니다. 지금 외관이나 또는 들어가는 출입구라든가 굉장히 오래된 단독주택인데요. 거실도 그렇고요. 거의 주방도 거의 쓰러져 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이죠. 새롭게 외관도 싹 다 고치고요. 그리고 또 현관문도 새롭게 고치고 주방도 새롭게 싱크대라든가 모든 공사를 다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집으로 거듭나는 그런 부동산 가치를 부여하는데, 사실 새롭게 짓는 것보다 이렇게 리모델링 했을 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매입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리모델링 방식도 선호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건물은 일반적인 상가주택입니다. 자, 연예인이 매입을 했다가 이렇게 용도 변경을 통해서 많은 양도 차익을 발생시킨 건물인데, 자, 기존에는 1층과 2층만 상가로 전용하던 것을 전체를 S 커피숍으로 모든 걸 임대를 줌으로써 건물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
그래서 상가 주택을 상가로 전용한 그런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가 주택도 상가로 모든 용도 변경을 통해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오래된 여관, 여인숙이죠. 뭐 모텔도 아닌 여인숙 같은 느낌의 어떤 건물을 지금 커피숍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례가 되는데, 자, 이렇게 용도 변경했더니 건물의 가치가 상당히 좀 변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상가는 뭐 1층에서도 여러 상가 점포들이 들어가 있고 2층, 3층 다 달라서 간판도 우후죽순 돼 있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건물이었다가 이렇게 커피숍 하나로 통으로 임대를 주니까 건물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또 깔끔해짐으로써 매각하기 상당히 쉬워지는 그런 건물로 바뀐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이시는 건물은 똑같이 업종도 똑같습니다. 임차인도 똑같은데, 자, 건물 외관에 대한 부분만 리모델링을 살짝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 임차인을 전부 다 내보내고 명도를 하고 새롭게 고쳐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여기서는 명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바깥에 외벽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의 가치를 상당히 바꾼 점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주택은 외관과 내부를 다 바꿨다면 지금 보이시는 것들은 외관과 계단 정도의 부분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의 가치를 상당히 높였다는 점이 이런 리모델링이 통한 시대 차익을 볼 수 있는 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가 사는 집, 신혼부부가 들어가면서 바꾸는 게 리모델링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리모델링 관련해서 투자, 오늘 또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시장 흐름 혹은 개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처를 찾아보고 싶다, 투자 전략을 챙겨보고 싶다, 소장님과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일정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잠시 만나보고 올게요.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 속의 틈새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9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이뤄지고요. 공덕역 인근 LJ 부동산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예약은 필수라고 하죠. 02077-6354번 전화 열려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상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해드린 번호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시면 실시간 혹은 방송 후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무슨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제가 판교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이번에 매도를 언제쯤 하면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판교에 어떤 아파트죠? 운중동에 네. 대박 노블랜드 아파트예요. 32평. 네, 알겠습니다. 고민이 하나도 없으실 것 같이 밝은 목소리로 연락을 주셨어요. 네, 오늘 이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긍정적인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판교에 지금 대방 노블랜드라고 말씀하셨죠? 네네네. 네. 여긴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요. 아니, 거주가 아니고 저희가 세를 났어요. 그랬는데. 처음부터 그럼 거주를 한 번도 안 하셨던 건가요? 예, 거주는 안 했어요. 예, 세를 났어요. 그럼 혹시 거주하시는데도 판교 쪽이세요? 예, 옆단지에 살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구입을 하셨던 거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아들 앞으로 해놨다가 지금 현재 이제 아들이 들어가 살지 않고 그냥 세놓은 상태예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네. 구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 임대 아파트라서 분양 전환하고 해서 그럭저럭 한 10여 년 됐어요. 오래 되셨구나. 예.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갖고 계셨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예. 네. 판교가 요번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잖아요. 분당구. 네네, 예, 묶였어요. 그만큼 판교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관심도는 뜨거웠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네. 최근에 판교 중에 가장 좋은 소식 들었던 게 있지 않나요? 저쪽에, 더샵? 예, 더샵, 예. 네, 분양할 때 비싸게 해가지고. 네. 예. 사실 우리가 판교를 얘기를 많이 할 때 일반적으로 동판교, 서판교 이렇게 나눠서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경부고속도로를 사이를 두고 이제 동판교, 서판교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기 키우고 이제 가족도 젊은 사람들 살기에는 사실 이 동판교 쪽이 상당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지하철역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좀 연세 있지만 편안하고 좀 더 자연과 벗하면서 살고자 하는 분들은 서판교를 상당히 선호하시는 편이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 교통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다 돈판교 쪽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판교 어디 들어갈래 그러면 대부분 돈판교를 추천해 주죠. 네. 서판교보다는. 근데 네. 지금 서판교 쪽에 사실 크게 뭐 아주 좋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었지만 지금 최근에 이 더샵이라든가 분양을 할 때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보면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이클인 거죠. 예. 부동산 상승기냐 하락기냐 이제 그런 부분인 건데 네. 솔직히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우리가 강남 수요들이 분당, 판교 이쪽으로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서판교도 이제 분양이 되게 잘 됐기 때문에 네. 가격 상승이 되게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판교, 분당들이 다야. 예. 그래서 지금 투기할지구까지 묶였잖아요. 네네네. 실색도 많이 좀 보셨을 것 같고요. 뭐 요즘에 조금은 오른 것 같기는 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아, 그래요. 일단은 그 전체적인 사이클 흐름으로 봤을 때 파리 대책 전과 후가 지금 많이 달라요. 예.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격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둘 때 쭉 올라가잖아요. 네네. 솔직히 팔기 쉬울 때가 그때죠. 그렇죠. 지금은 팔기 팔기가 힘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투기과열적으로 묶여버리니까 예. 일단 대출도 잘 안 나오게 되고요. 심리적인 부분이 지금 많이 꺾인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일단 상승한 부동산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도 타이밍을 언제 잡기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는 네. 사실 지금 살짝 지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예. 왜 그러면 그러냐면 뭐- 예, 서울 지역이라든가 과천, 세종 이런 데가 투기과열적으로 묶였을 때 거기에 좀 빠져나와 있었던 데가 지금 분당이었었잖아요. 네네. 그때 매매를 했으면 좀 더 손쉽게 매매가 됐을 텐데 네. 지금은 그렇게 손쉽게 될 수 있는 타이밍이 살짝 지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사실 지금 급하신 건 없으실 테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혹시 주택이 이거 말고도 지금 이거 아들명이라는 네,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양도세 문제는 크게 신경 안 네, 그런 건 쓰셔도 없어요. 되는 예. 상태이시겠네요.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우선 지금 급하게 팔아봤자 지금은 안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쨌든 서판교 쪽에 약간의 빚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호재거든요. 네. 사실 그 전에는 서판교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하다가 서판교 네. 쪽에 분양이 굉장히 잘 되면서 서판교에도 투자해도 괜찮겠구나 라는 어떤 네. 좋은 신호탄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를 생각하시고요. 네.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부동산에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할 텐데 지금 약간 주춤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죠. 파리 대책이 조금 더 다주 더 센 게 나올지 아니면 좀 완화가 될지 그건 몰라요, 아직까지. 아. 그래서 그 시장 타이밍을 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좋고 일단은 이 부동 서판교 쪽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차후에 조금만 기다렸다가 매도 전략 다시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네. 지금 보여주십시오. 네.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일단 당장은 매도하지 말자라는 답변을 건네주셨으니까요. 한 번 더 네. 기다렸다가 매도 타이밍 잡기 전에 저희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다 감사합니다. 또 연락 주세요. 네. 네. 자, 첫 번째 분 정말 기분 좋게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느 반갑습니다. 지역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 고향 향동에 있는 네. 호방 베르디움 3블록 네네. 70제곱미터짜리 하고 분양권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남가자동에 음흠. DMC 아이파크 2차 네. 43평 분양권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 두 개 다 향후 전망이나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고양시 향동의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분양권, 그리고 남과자동의 DMC 2차 아이파크 분양권 네. 두 개나 있으시네요. 자, 고민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답변을 드릴지 궁금해지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행복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정도 감사합니다. 갖고 계시면 부동산의 초보자는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요, 뭐 그냥 운이 좋게 그렇게 됐습니다. 뭐 그래서 초보자인데.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네네네. 예, 지금 향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분양 받기 되게 어려우신 자리잖아요. 네네. 예, 그때만 해도 사실 향동을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지도를 한번 살펴본다라면, 자, 많은 네. 분들이 상암동을 알 것 같은데, 그쵸?
네. 향동 그렇죠. 분양 받으실 때도 사실 상암동의 어떤 그 근접 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받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싸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청약을 접근했지만 되신 분들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죠. 사실 약간 네네. 복권 같은 성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향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암동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 자, 우리가 네. 사실 상암동이 지금 마포에서는 가장 큰 공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요에 대한 공급. 네. 뭐 방송국이라든가 뭐가 다 있으니까 지금 향동 그리고 옆으로 수색 증산 네. 그리고 난가자동 이렇게 있는데 요 네. 동네를 좀 좋아하시는지 이 동네에 좀 잘 받으셨네요. 아, 그 동네에 제가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좀 알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두 개 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남가자동하고 향동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아요라고 얘기하면 사실 참 힘들어요. 어떤 게 더 그렇겠죠. 좋은지 네. 장단점을 한번 살펴본다라면 일단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상암동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암동 수요가 얼마큼 이쪽으로 돌아올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네. 사실 상암동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수색 쪽으로 한 이 기차 기지가 지금 현재 단절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 큰 네, 대로변으로. 맞습니다. 네. 예, 이 큰 대로변으로 단절돼 있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요게 같이 연결이 된다라면은 요 지금 뭐 난가자동 그리고 수색증산 향동까지 굉장히 큰 효제로 지금 들어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색증산 여기 이 기지창도 지금 그거를 덮어서 공원으로 만든다라는 것도 서울시 계획 중에 지금 하나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요거를 알겠습니다. 덮어서 진행이 된다라면 사실은 네. 난가조동 쪽이나 수색증산이 서로 내가 상암동의 수혜 지역이다라고 서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여기 어떻게 덮일 거에 따라서 좀 향방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향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분양가보다는 훨씬 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큰 동네이기 때문에 네, 일단 네. 향동은 어쨌든 좀 더 유지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네. 여기 지금 보이시는 DMC 2차를 받으신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DMC가 지금 현재 분양할 때 분양가가 어느 정도 다 접목은 됐잖아요. 네, 네. 시세가 네. 반영이 좀 돼 있는데 한 네. 가지 조금 더 지켜본다라면 여기 증산 수색역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우리 서부 경전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예, 쇠절에서 나오는 경전철 자체가 이 주변으로 지금 명지대교 주변으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요거에 대한 호재를 한 번 더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꼭 팔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뭐. 두 개 다 갖고 가십시오. 네, 지금은 뭐 두 개 제가- 중에 뭐 솔직히 어머니 좋아해 아버지 좋아해 그 개념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네. 두 개 다 가져가세요. 두 개 가져가시고 아, 네. 그 중에서 네. 뭘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향동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싸게 아,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네, 네, 100% 네.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 지금 사실 거기 교통도 어렵고 사실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네, 네. 하지만 싸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수색 증산 재개발되고 뉴타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맞물려서 향동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래서 네. 둘 다 좋지만 더 좋은 네. 게 뭐냐면 향동이에요. 아, 네. 만약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꼭 매각을 하신다라면 DMC 네. 2차를 먼저 매각하시고 그다음에 향동 거를 매각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죠. 아,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잘 받으셨고 뭐 네. 전생에 좀 나라를 구하셨는지 어쨌든 예, 당첨도 되셨다니 하니까 축하드리고 예, 그래서 네, 네. 될 수 있으면 두 개 다 가져가십시오. 어차피 부동산은 네. 장기적 전략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네. 것보다는 좀 더 5년, 10년 후를 바라보고 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순자님. 알겠습니다. 네, 네, 누군가는 고맙습니다. 모두 팔라라는 답변을 듣는데 둘 다 가지고 가라는 답변을 들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또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더 궁금증이 늘어나셨을 것 같아요. 소장님의 꼼꼼한 상담에 답변 나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료 세미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네, 부동산 규제 정책 속 틈새 투자 전략을 임종욱 소장이 공개합니다. 9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이뤄지고요. 02-2077-6354번 선착순 40명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꼭 먼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즐겁게 상담 그리고 꼼꼼한 투자 전략 전해들었습니다.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과 함께했네요.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함께 하실 분 소개합니다. 언제나 한 발 빠른 부동산 정보통 ANC 도시개발 김영조 이사, 꼼꼼한 부동산 투자 분석의 1인자 더굿머니 투자 컨설팅 김철문 대표 함께합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또 좋은 정보들을 전해드릴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나 이거 궁금해,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실 번호 소개합니다. 02-2077-6393번 열려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 정보들 미리 투자 포인트 잡아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철문 대표님의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그 중심 지역 강남 쪽에서도 강동구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라인이 천호역 주변이라 볼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주변인데요. 그 중에서도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이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지역에 바로 역세권이면서 부대 편의시설까지 잘 갖춰진 1.5룸이라고 하죠. 복층형 구조로 된 지금 분리형 원룸 구조. 이 부분으로 시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임대가 대비해서 향후에 매매 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분리형 원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잠시 후에 자세히 전달해 드릴 거고요. 이어서 김영조 이사님, 오늘 두 지역 어디로 준비하셨습니까? 네, 강남을 대표하는 그 두 지역의 매물을 준비해봤는데요. 성공한 투자가 가능한 경쟁력이 아주 뛰어난 매물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매물은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 임차인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역삼동 지역이 첫째 매물이 되겠는데요. 이 매물의 경우에는 지하의 주차장과 또 1층의 주차장, 이 2계층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전체 대지 300평이 넘는 대지에 3개 동 52세대가 만들어집니다. 임차인의 수요가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임차인의 프라이드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구성력을 갖고 있는 역삼동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첫 번째 매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매물은 개발 호재의 중심에 있는 매물입니다. 양재동 지역의 매물이 되겠는데 주변 모두가 100평형대의 빌라 단지 내에 유일하게 이 매물만이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삼면이 코너고요. 이 매물 역시 300평의 대지 이외에 3개 동이 만들어집니다. 전체 42세대가 되겠는데요. 1대1 주차에 여유 공간이 남아있는 양재동의 유일한 주거 환경이 매우 뛰어난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임차인의 프라이드를 높여줄 수 있는 이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역삼동, 양재동 두 곳이라고 합니다. 소개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간략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먼저 김영조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지역부터 화면 통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했네요. 준공연도 올해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3층에 자리했고요. 자, 금액 확인합니다. 매매 금액 3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에 실질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모두가 좋다라고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히 들어볼게요. 입지 여건 어떻게 좋습니까? 네, 자 우선은 역삼동은 뭐 누구나 많이 알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 역삼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삼동 자체는 구릉지 형태의 지형을 갖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사도가 있는 그런 곳에 집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요. 이 매물의 경우에는 완전 평지이면서 매물지 바로 옆에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을 정도로 앞으로 미래가치 투자, 집가 상승분의 여력이 아직 남아있는 곳이 본 매물의 입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이 강남대로와 테헤란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차인의 수요가 유동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주 근접이 가능한 입주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매물의 경우에는 대로변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강남대로와 도곡로 또 역삼 세무서길과는 도보로 한 2, 3분 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이용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역삼동은 그 업무문화 상업지구의 주거 비율보다 훨씬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도 이런 희소 가치가 매우 뛰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본 매물의 입지인 이 역삼동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의 경우에는 주변에 오래된 다가구 다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역삼동 내에서도 이 매물이 가장 1등 매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강남을 선호하는 이유는 고품격의 이 생활의 인프라를 잘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인데 물건지 인근의 코엑스라든지 현대, 롯데 등
쇼핑몰 등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명문 학교가 인근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가를 또 매도 타이밍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입지 여건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개발 계획 이쪽 지역 하면 뭐 현대차 부지부터 살짝 떠오르는데 그와 관련해서 혹은 그 밖의 호재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강남에는 가장 큰 개발 호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우선 그 한전 부지가 있고 또 롯데 칠성 부지가 있습니다. 이 한전 부지 같은 경우에는 본 매물지인 이 역삼동과에는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많은 개발에 의해서 개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본 매물지인데 이 한전 개발 부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23,690평의 이 현대가 구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대규모로 이어지고요. 또 그 앞 이 영동대로 지하에는요. 굉장히 많은 교통 광역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GTX를 포함해서 전 노선 이 KTX, 위례 신사선 5개의 노선이 영동도로 지하에 이 삼성역에 구축이 된다고 하고요. 정말 많은 재원과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 계획인 만큼 앞으로 상상도 못할 그런 모양으로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롯데 칠성 부지 같은 경우에는요. 본 매물지와는 직선거리로 9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삼성타운과 비교해서 강남역에 있는 삼성타운과 비교해서 약 2배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특히 이 명도 대상이 없는 그냥 창고 형태의 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게 되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롯데가 구상하는 제2 롯데타운이 들어서겠고요. 거기에는 4만 명의 상주 인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조그만 그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의료 특화거리라든지 또 구글센터 이 지역에는 뭐 소규모의 또 유동하는 인구, 개발 호재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매물이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 호재로 인해서 들어오는 임차인의 수요를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굵직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개발 호재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건물 자체를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완공 예정인데 어떻게 지어질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골조를 다 끝내고요. 지하주차장과 골조를 다 끝내고 지금 현재는 이제 외관에 돌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실물을 조금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지가 무려 307평입니다. 3개동 지하주차장과 1층 주차장 그리고 경비실까지도 만들어냅니다. 또 임차인들의 프라이드를 높여줄 수 있는 모든 보안 시스템도 잘 돼 있고요. 주차 경쟁력은 정말 그 1대1 주차를 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남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도 8인승이 아닌 또 13인승 엘리베이터, 또 동과 동 사이에도 4m 50의 이격거리, 그리고 뭐 빌트인 시스템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무인 택배함, 뭐 모두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풀옵션으로 설치가 됩니다. 아마 그 소규모의 아파트 단지라도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격 메리트가 되겠죠. 가격 분석 어떻게 해주십니까? 네, 가격이 가장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매물입니다. 이게 그 토지를 예전에 구입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어 있는 물건인데요. 매매가는 3억 5,500만 원이고요. 3개동의 지하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매물로서는 아마 그 가격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매가 3억 5,500만 원, 또 전세 예상가는 3억 2천만 원, 실투자금 3,500만 원으로서 좋은 조건에 있는 매물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3천에 월 130만 원 정도의 임대는 임차인들은 대기 수요가 있을 정도입니다. 단기 시세 차익은 물론이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셔도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적인 이야기까지 다뤄봤고요. 전체적인 정보를 소개받아봤는데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좀 주의해야 한다, 유의해야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어쨌든 이런 집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이런 네. 집들 중에서도 결국은 새 집일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요를 맞춰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결국은 공실률 리스크가 생겨날 수도 있는 게 이런 다세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유의사항은 어떤 매물보다 좋은 구성과 다른 매물이 갖지 않고 있는 건축물의 뭐 규격, 구성 이런 점들이 꼭 꼼꼼하게 짚고 투자를 하시는 거 이거를 오늘의 유의사항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의점 꼭 기억하면서 정보 전달해 주셨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고지할게요. 02-2077-6393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문 대표께서는 어떤 정보 준비하셨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8호선 지나가는 천호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준공연도 올해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16층 건물 내 13층에 자리했네요. 자, 금액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 1억 8,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성내동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은지 입지 포인트부터 좀 잡아보겠습니다. 주변 지역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그 강동구 쪽인데요. 자, 이 지역은 강남 4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 중에서도 아직도 저평가된 지역으로서 가장 인기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동남권의 중심 축으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 지역이 보시면 바로 왼쪽 편이죠. 이 주변 지역이 보시면은 이 지역에 법조타운이라든지 가락시장이라든지 유통물류센터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인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임대차 수요 걱정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 지역 같은 경우 천호역 주변에 보시면은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고급 주거단지로 향후 5년 정도면 이 주변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현장의 인근 지역에 보시면 바로 천호역이 있습니다. 5호선, 8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인데요. 자, 이 지하철역까지 도보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10차선 대로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교통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지역에 보시면은 교통망을 지하철 노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상단 쪽 올림픽로 라인 쪽에 보시면은 여기서 잠실까지 세정거장이죠. 여기서 조금만 이동하시면은 삼성동 한전부지가 또 세정거장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근 지역에 바로 롯데 주변이라든지 삼성 주변 이런 업무타운의 임대차 수요까지 안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근에 보시면은 그 주거단지 옆에 노대거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보 2분 이내에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세대가 그만큼 선호하는 그런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오후 6시경에 현장에 가보시면 인근 지역에 지하철에서 나오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차 수요가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옆쪽에 보시면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또 대형병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편리성 부분도 상당히 뛰어난 부분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올림픽 공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쾌적성 부분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의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려줄 호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이 지역이 지금 그 강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지하철 노선만이 아직 절반 정도밖에 안공이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5호선, 8호선, 9호선 부분이 연장선이 추가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사지구라든지 고덕지구라든지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권의 별내지구까지 연결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이 앞으로 사통팔달 지역으로 3개의 지하철 노선망으로 강남의 심장부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도까지 연결될 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풍부한 주변의 인프라도 굉장히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고덕상업 업무단지가 있습니다. 이 복합단지가 실질적으로 23만 제곱미터인데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2020년경에는 이 지역에 4개 파트별로 나눠서 호텔뿐만 아니라 컨벤션 센터라든지 녹지 공간,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이케아라는 그 세계적인 가구 업체가 있죠. 이 부분이 이쪽에 입주할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광명시가 최근에
도약한 이유가 이런 유통물류센터의 입점을 통해서 많은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커다란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인근에 엔지니어링 복합센터가 또 들어설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인프라든지 또 인근에 보시면은 고덕, 둔청, 주공 아파트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과 추가적으로 이주 수요가 있죠.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향후 5, 6년경에는 주변에 많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바로 앞쪽에 보시면 천호, 성내 이 지역에 재정비 촉진주가 있습니다. 중심 지역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주거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상업과 업무시설이 복합 개발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주변 지역도 일자리 창출에 일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력적인 지역에 지어지는 다세대 주택인데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총 16층 지상 건물이라 볼 수 있는데요.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라 볼 수 있겠고요. 별도로 또 주차 타워가 있으니까 주차 부분도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 정도 준공 예정으로 잡혔기 때문에 현재 골조 공사가 끝난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내부를 2층에 모델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셔가지고 어떤 구조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층에서는 업무를 볼 수 있고요. 바로 약간 1.5층에서는 주거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거와 업무가 분리될 수 있는 그런 형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희소 가치가 높은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옵션 부분은 시스템 에어컨부터 기본적으로 풀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또 젊은 세대에 발맞춰서 인테리어 부분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구에 또 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안전성 부분도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이 괜히 비싸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가격 메리트도 갖췄나요? 예, 가격적인 부분이 강남권인데 분양가가 1억 8,5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원룸 정도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룸에다 또 하나 원룸이 플러스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현재 전세가 기본적으로 1억 5천 잡으신다면 3,500 정도 투자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월세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약 6,500만 원 정도 투자 대비했을 때 1.5룸 복층형 구조의 역세권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포인트, 유의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리 구조가 좋더라도 그 지역의 수요와 공급 부분을 서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만큼 공급이 많다면 좋은 물건도 값어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에 직접 임장 활동을 하셔가지고요. 공급 부분을 한번 구조 부분이라든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동구 성내동 다세대 주택 정보 전달했습니다. 내용 통해서 정리하고요. 다음 정보 이어가실게요. 네, 역삼동 성내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양재동입니다. 오늘 핫한 지역을 다 돌아보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정보인지 화면으로 열어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내 3층에 자리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8,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보증금 3억 4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첫 번째는 1번도 입지, 2번도 입지, 입지 여건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점검을 해주실까요? 네. 자, 이 양재동 입지 다른 곳에 비교해서 사람들이 알기로는 변방 같은 느낌인데 특히 이 매물의 경우에는 과연 이런 곳이 있을까 할 정도의 정말 주거 환경을 아주 뛰어난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 오셨다 가셔서 100분이면 100분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거주 하시기도 너무 좋다, 입지가. 여기 주변에는 도통 100평형대의 고급 빌라 단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투룸 다세대로는 유일한 그런 희소성 가치가 있는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요. 앞으로 고액 연봉자인 R&D 업체의 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매물 특별하게 눈여겨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주변에 270여 개의 R&D 센터가 있는데
직장과 주거가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본 매물이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중요하죠. 3호선과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이 도보 5분 거리 내에 있고요. 도보로 충분히 양재 시민의숲역까지도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생활의 편의시설로 이마트, 하나로, 코스트코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곳. 앞으로 투자 가치가 매우 뛰어난 그런 곳이 본 매물의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이 지역엔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우선 그 양재동 하면은 그 기업 R&CD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100만 평이나 되는 지구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곳에는 대형 개발이 가능한 가장 큰 토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그 파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하림홀딩스에서 매입을 했고 그 부지가 한전 부지보다 훨씬 더 큽니다. 다 상업지역이고요. 대규모 개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화훼단지라든지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들이 다 굵직굵직한데 이 부지도 역시 나라에서 가지고 있고 기업 R&CD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명도 대상이 없는 철거 대상이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LG, KT, 삼성, R&D 대규모의 R&D 시설이 이미 들어와 있고 거기에 그 LG와 KT는 증설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본매물지와 경계선상에 있는 개포 주공아파트 1단지와 4단지가 이주를 시작하는데 1단지 한 단지만 해도 5,040세대입니다. 이 이주가 진행이 본격적으로 되면 본매물이 같은 평형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발의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양재 IC, 한남 IC 이 정체 구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분명히 만들어지는 계획인데 본 매물지와는 가장 가까운 거리 있습니다. 위 지상에 17만 평의 공원이 생겨난다라고 하면 지금도 녹지 공간이 풍부한 곳이 본 매물지인데 앞으로 좀 더 많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양재동으로 인구 유입 증가가 되면 될수록 본 매물이 이런 개발 호재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을수록 가격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돼 있나요? 네, 이 매물의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3억 8,500만 원인데 현장에 가보시면 실제 절대적으로 비싸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매물입니다. 특히 또 이 매물은 일반 주거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지 지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300평이나 되는 대지가 모두 3면 코너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이 상주를 하는 관리실이 만들어지는 매물로서 가격 경쟁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매매가 3억 8,500만 원이고요. 보통의 그 다세대 엘리베이터 8인승, 9인승이지만 13인승의 엘리베이터 3대가 들어갑니다. 1대1 주차가 충분히 가능한 어떤 매물보다 차별화되고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격이 매력적인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텐데 매수 시 유의점 어떤 거 골라주십니까? 네, 이 개발 호재도 중요하지만 역시 결국은 매물 자체 평가 가치입니다. 이 매물의 경우에는 강남의 뛰어난 이 주거 환경과 개발 호재의 중심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은 샘플하우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눈으로 보고 가장 원칙적인 거죠. 현장 답사하셔가지고 투자하실 것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네요.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옵니다. 네, 오늘 두 분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이 두 분과 조금 더 깊은 대화 나누고 싶다, 나는 1대1로 상담 시간 가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정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김영조 이사의 1대1 무료 상담입니다. 부동산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 양재동 유레카빌딩 5층 ANC 도시개발에서 이뤄지고요. 참여 방법은요. 전화로 꼭 예약 주셔야 합니다. 이후 개별 상담 이뤄지고요. 02-2077-6393번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철문 대표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실거주 그리고 투자용 부동산 옥석 가리기 꼭 필요한 과정이죠. 이에 대한 주제입니다. 마포역 2번 출구 트라펠리스에서 이뤄지고요. 전화 예약 필수죠. 이후 개별 상담 이뤄집니다. 02-2077-6392번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안내드린 번호로 꼭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ANC 도시개발 김영주 이사, 더굿머니 투자 컨설팅 김철문 대표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각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